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이러다가 영영 소개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정신 차리고 군수한 북페어 북하울 시작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북하울은 좀 미기적 좀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바닥에 놓여있거든요. 제가 쇼핑한 것을 두 눈으로 직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서재 꽂아보겠습니다. 우선 워크룸 프레스에서는 세 권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포에버리즘은 지난 독서 브이로그 통해 보여드리고 또 추천했었죠.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 빠져들더라고요. 본문이 모두 볼드체로 이루어져 있고 글자 크기가 갈수록 작아진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 보니 이 책 내지 디자인까지 책을 완성한다. 멋지다. 감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노스텔지아를 갖고 충분히 추억하기는커녕 지금의 노동, 끝없는 소비를 통해 영원히 리부트시킨다. 결말, 끝이 없는 현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현상을 비판하는 책인데 내지뿐만이 아니라 이 라임색 반짝반짝 스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다. 자세한 리뷰는 독서 브이로그에서 봐주시고요. 북하울인데 읽은 책을 소개하고요. 그런데 다음 책 프리랜서도 완독했습니다. 작가 노정태는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후 쭉 프리랜서의 길을 택하셨는데 프리랜서의 장점, 일을 하는 방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결과물에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은 바로 이 점에 혹해 장래 희망란에 프리랜서라는 네 글자를 써넣을 것이다. 요즘 서점이나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류의 책이나 콘텐츠 역시 바로 그런 판타지를 부추기는 것이다. 사람이 꿈과 희망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지만 직업 선택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자신이 내리는 선택의 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가가 됐든 뭐가 됐든 도급 중심의 업계이기에 갖는 단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동 착취가 만연하다는 소리다. 프리랜서는 자기 자신의 노동을 착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열악함은 더욱 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단점을 아주 오래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이 출판 번역가라는 일을 계속 가는 이유, 진정으로 일을 사랑해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출판 문학계 프리랜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재밌게 푼 에세이입니다. 제가 책 용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또 책을 읽고 소개하는 유튜버이고 이 길을 가는 게 다른 분야보다 그 성장률이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걸 부수기 위해 지속하다는 게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길을 왜 가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책이 좋아서 그 고리 타분한 답을 작가님처럼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셔서예요. 저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책 소개 칸을 활용하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다음 책은 김한민 작가님의 언월딩? 아마존에서 배우는 세계 허물기입니다. 이건 저의 장바구니에 있던 책이에요. 김한민 작가님이 아무튼 비건 저자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하얀색 표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좀 더럽게 읽는 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언월딩이 뭘까? 세계 허물기이다. 그런데 언월딩은 세계 안짓기와는 다르다. 언월딩이란 구축된 세계를 해체하거나 취소하거나 되돌리거나 뒤집거나 무너뜨리거나 분해하는 행동을 아우른다. 언월딩은 세계를 원점에서 제고하고 현실은 지금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거부한 데서 시작한다. 언월딩을 모르는 사람은 지어진 세계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세계를 허물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다. 세계 짓기는 세계 허물기에 달려있다. 이미 세상은 그래 환경적으로 말하는 바를 허무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아마존에서요. 작가님이 만화가이시기도 하거든요. 중간에 이런 그림도 실려있네요. 재밌게 읽겠습니다. 다음은 제목을 보자마자 피식피식 웃은 북한 여행 회화입니다. 어느 여행자의 북한어 공부. 가상의 북한 여행을 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서 북한 여행 코스 6대 관광지.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백두산, 압록강 하류, 묘황산, 평양, 남포, 원산, 금강산, 개성. 평양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타야 할지, 시장에서 어떻게 장을 봐야 할지, 북한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돕는 회화집입니다. 볼까요, 한번? 택시를 탄 후. 평양 호텔로 가주세요. 오래 걸리나요? 제가 연료 공급소에 들렸다 가야 하니까 20분은 걸릴 겁니다. 자, 출발하니까 걸상끈 매시고요. 대미처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안전벨트 안 매면 단속에 걸리나요? 한국은 얼마 전부터 전자석 벨트 매기가 의무화되었거든요. 여긴 아직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평양에 차들이 많아지면서 사고가 심심찮게 나서요. 저기 오토바이가 끌차 유람 버스를 사이치기 하는 거 보이시죠? 운전을 다들 험하게 해서 큰일입니다. 운전기사님은 어디 사시나요? 평양에서 택시 운전하시면 돈은 좀 버시나요? 저는 평양 변두리에 삽니다. 돈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이 발바리 차를 운전하기 전까지 평양 외국어 대학에 지원했다가 락제국을 먹고는 탄광의 자원에서 검은 금을 가장 많이 캐낸 조에서 조장이었죠. 그러다가 조원이 실수로 갱도를 날탕을 치면서 교화소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게 혼났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연료공급소에서 잠깐만 쉬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대화를 한 다음 뒤에 용어 해설이 있습니다. 연료공급소는 주유소이고 걸상끈은 안전벨트이고 끌차 견인, 유람버스, 관광버스, 발바리차, 택시, 락제국을 먹다는 낙제하다, 미역국을 먹다. 검은 금이 석탄이구나. 재밌다. 뒤에는 긴 글이 이어집니다. 북한에서 택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000대가 넘는 택시가 돌아다닌다. 택시가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성업하게 된 데에는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로 이유로 작용했다. 전차의 경우 정전이 잦아 시간에 맞춰 이동하기가 어렵대요. 그림들과 함께 너무나 재밌게 북한어를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보자마자 낄낄 웃으며 골랐습니다. 다음은 봄날의 책 출판사에서 구매한 홍은전 작가님의 나는 동물입니다. 홍은전 작가님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또 다른 에세이를 쓰셨어요. 그 책을 지니님이 읽고 강력 추천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니님과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고 골랐는데 이번에는 동물권에 대한 에세이입니다. 23세 우연히 노들 장애인 야학을 만나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고 36부터 인권기록 활동가로 살아가다 40에 고양이 카라를 만나 동물권의 세계로 사로잡혔다. 존엄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한다.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겪는 존재에게 관심이 있고 차별받는 존재가 저항하는 존재가 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동물권, 비거니즘 책들을 읽으면서 접한 게 전부라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싸우는 운동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저의 세계를 언월딩하고자 고르게 되었습니다. Next! 막 읽기 시작했는데요. 잊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그러니까 세상에 잊지 않은 책에 대해 나누는 북클럽 책입니다. 네, 김영하 북클럽에서 제가 일전에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어딘가 있는데 최근에 한 분께서 책장 정리 어떻게 하냐 여쭤보셨는데 큼직하게 분야별로 정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 책을 읽었기에 이 제목을 보고 더 웃었다, 더 궁금해졌다. 그 책은 책을 읽지 않았는데 읽은 척하는 그러면서 또 문학 비평을 하는 너무나 재미있는 책이었거든요. 잊지 않은 책? 무슨 내용일까? 이 북클럽의 멤버들은 여러 출판사의 편집자들입니다. 자기소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든 인문철학 출판사에서 일한다. 데미안을 읽지 않았다. 연다. 사회과학서를 만든다. 어린 왕자를 읽지 않았다. 오로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만든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읽지 않았다. 윤수, 주로 외서를 만든다.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를 읽지 않았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어떤 책을 소개하고 그 책에 대해 대화를 하는데 지어낸 책이에요.
그런데 꽤 진지합니다. 그 책과 함께 이제 사회, 문학 비평도 하고 또 규칙도 있어요. 읽지 않은 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반드시 책을 끝까지 읽어온다. 진짜요? 라고 묻지 않는다.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책의 세계를 안팎으로 두루두루 거니는 것이다. 첫 모임 때 자기소개를 한다. 이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드시 하나 포함한다. 아무래도 저도 치토스 북클럽을 운영하다 보니 단순히 함께 읽는 경험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대화체로 이루어져서 금방 읽을 것 같아요. 읽고 일일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출판 공동체 편 안에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출판 공동체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출판 공동체 편안은 기존 출판의 권위적, 퇴행적 관행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장을 열어보자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출판계는 왜 늘 불황일까? 사람들은 왜 책을 읽지 않을까? 출판 노동자들은 왜 이직이 잦을까? 어떤 출판사가 좋거나 나쁠까? 출판 노동자, 저자, 독자의 관계와 역할은 과연 확고부동한 것일까? 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산적한 질문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누구나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했는데 그 부스를 편집자님께서 지키고 계셨는데 이 두 권을 또 주셨어요. 편안해서 만든 잡지 같거든요. 4.4 우리가 성공한다. 12.3 우리가 성공한다. 무슨 내용일까? 2024년 12월 3일 이후 달라진 일상, 달라진 생각, 달라진 실천 등을 담은 이야기를 찾았고 담았다. 이 글은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계엄사 포구령에 맞서는 우리의 정당한 선전포고문이다. 이 글은 여전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구태에 대한 우리의 당당한 경고문이다. 이 글은 비겁한 헌법재판소 내신서 내려가는 우리의 준열한 선고문이다. 이 글들의 피고는 응당대란 수괴와 잔당, 동조자들 그리고 침묵하는 방관자들이다. 출판 공동체 편안은 출판인들의 투쟁 기록을 모았고 모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 글들의 종지부는 언제나처럼 읽는 당신이 찍어줘야 한다. 우리의 원고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지금 처음 펼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한 출판 공동체에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들, 여러 발언문과 글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 폰트가 이렇게 가독성이 좋진 않아요. 너무나 실험적인 그런 잡지, 고발장도 있고 또 요것도 주셨어요. 자기소개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그냥 주셨어요. 오학준의 주변, 끊임없이 멀어지며 가라앉기. 여기는 폰트들이 다 특이하다. 우리의 자리는 이라는 언론 출판인 에세이 시리즈 책이래요. 언론 출판 종사자가 각각 자신의 철학이나 경험, 지식, 재현 등을 이야기해보자는 기획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레기라는 오명이 자연스러워진 언론인들, 늘 불황이라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는 출판인들 스스로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저널리즘과 출판 정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 재현되지 않은 리얼리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차용하는 모사된 냉철함은 종종 파국을 불러일으킨다. 시청자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현실을 구별하는 데 실패한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출연자들은 제한된 환경 안에서 캐릭터로서 존재하는데 시청자들은 그 캐릭터를 실제 인물과 동일시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안에서 벌이는 출연자의 행동은 인신공격의 빌미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제작진이 가장 바랐던 바였고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적당히 추한 행위는 극적으로 과장된다. 실제 세상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훨씬 역동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순간처럼 몸이 건조하고 느리게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사소한 행위는 프로그램의 역동성을 위한 연료가 된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훈계하기 위한 행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 저는 드라마나 영화 말고는 TV를 아예 안 보는데 그래도 요즘 뭐 대세인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올리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요, 판단해라. 이 사람에게 욕을 해라. 이 사람에게 감동을 해라. 어쨌든 그 제작진의 목적이 그 안에 녹여 있잖아요. 실제로 댓글들을 보면 그들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리얼리티인데 리얼리티가 빠진, 오히려 교묘한 의도가 서려있는 연출과 편집이 뒤에 있진 않을까. 제가 예능을 또 안 보는 이유가 여러분, 발언권을 가져가려는 그 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출연자들의 재능이고 그것이야말로 탤런트인데 저는 그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도
좀 말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핑퐁 그러니까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또 치고 들어오고 또 한마디를 물고 넘어뜨리고 또 다른 대화로 엮어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다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로 하는 서바이벌에 내가 껴들어가서 뭔가를 쟁취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경쟁이 그냥 단순 웃음을 주기 위한 예능에서조차 느껴져서 저는 예능파가 아니더라고요. 여튼 이번 군산 북페어에서 저의 가장 큰 소득은 이 출판 공동체의 편안을 알게 되었다는 점. 이번 북페어에서 좀 날카롭고 도발적인 책들을 많이 만나자고 다짐을 했는데 저의 니즈를 가장 잘 담은 출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내는 책들은 관심 갖고 둘러보려고요. 다음은 호밀밭 출판사에서 구매한 파시스트 거짓말의 역사입니다. 제목을 보고 골랐고요. 반지성주의와 가짜뉴스의 시대에 꼭 읽어야 할 필독서. 파시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역사의 날조다. 그래야 자신들 존재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회 전체를 향한 집단적 가스라이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추천사 중 파시즘이 진실과 맺어온 복잡하고도 열받게 하는 역사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가짜뉴스야! 그냥 던지고 보는 구구 포퓰리스트에 대해 유쾌한 역사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치, 역사책을 읽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소장만으로도 어떤 만족감을 얻게 된 책입니다. 다음은 김신혜 작가님의 아무튼 여름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아무튼 시리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무튼 여름을 안 읽었어요. 왜일까?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의 목소리가 늘 들렸었는데 바로 제 운명이 군산 북페어에서 작가님을 만나게 될 거라서 그랬나 봐요. 이렇게 작가님께 사인도 받았습니다. 마음만은 늘 여름이기를. 그래서 이번 여름 마지막 책으로 읽으려 합니다. 이게 개정판 표지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썸머! 내가 그리워하는 건 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나였다. 여름은 담대하고 뜨겁고 즉흥적이고 빠르고 그러면서도 느긋하고 너그럽게 나를 지켜봐준다. 그래서 좋다. 마냥 아이 같다가도 결국은 어른스러운 계절. 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여름 같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입니다.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이스라엘은 가자를 봉쇄하고 학살을 자행하고 있죠. 그에 대한 정치 비평, 글을 실은 책입니다. 저도 막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강력 추천드려요. 어렵지 않게 잘 쓰였습니다. 또 어떻게 팔레스타인이 앞으로 저항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와 함께 그런 해결책도 제안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만나면서도 가자기구에 후원하는 요 소책자들을 구매를 했는데 가자지구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공격과 봉쇄로 인해 전기, 통신, 연료, 식수, 식량, 의약품 등 필수 자원 공급이 끊겼고 인도적 물류망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집단 학살, 기아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에 연대해주세요. 저는 이번 군산 북페어에 참여한 부스들이 너무 좋았던 게 서명이라든지 이런 소책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후원이라든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서명,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독자들도 너무 뿌듯하지 않을까. 이 책자들은 마티에서 구매했고 이 책은 리쇼울 출판사에서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동네 팝업 스토어가 군산의 그래픽숍이라는 아트북 서점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박현준 시인님을 또 우연히 만나 뵈었죠. 데이지님께 시로운 군산 여름. 이것은 가보다. 재봉틀과 오븐. 늙는다는 건 시간에 구겨진 옷을 입는 일. 모퉁이에서 빵 냄새가 피어오르는데 빵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다. 미소를 고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할머니가 죽은 게 4월이었나? 물어볼 사람이 없다. 당신과 나를 아는 사람은 모두 죽거나 죽은 것보다 멀리 있다. 사랑을 위해선 힘이 필요해 라고 말한 사람은 여기에 없다. 그의 등, 얼굴, 미소를 고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재봉틀 앞에 앉아있고 싶다. 무엇도 꿰매지 않으면서. 행복이었다. 그리고 시집 한 권을 더 구매했는데 바로 안희연 시인님의 당근밭 걷기입니다. 제목 때문에. 당근밭을 걸으면서 당근 케이크를 굽는 저를 상상하며 골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심어볼까? 그게 뭐든 무해한 것이었으면 좋겠다. 눈을 감았다 뜨면 무언가 자라기 시작하고 나는 기르는 사람이 된다. 너무 사랑스러운 시집. 그렇게 2권의 시집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키링을 사왔어요. 안희연 시인님의 당근밭 걷기. 제가 구매한 것처럼 똑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2개 사왔는데요. 그래서 이 2개와 함께 또 책을 드렸으니 책을 내보내야죠. 책 선물 이벤트 보여드린 책들과는 너무 느낌이 다르지만요. 북다의 서바이벌 태스크포스, 좀비들이 나오는 K 오피스물, 그리고 여성들의 애증 K 오컬트 노건주 나무, 이렇게 2권. 다음으로 너무나 자극적이었던 추리소설 라이브 리얼 크라임쇼에서 해체해보는 살인사건의 전말을 담은 가족살인, 그리고 귀여운 미소 최신작 미로 속 아이, 이렇게 추리소설 2권 해가지고 안희연 시인님 문학동네 시집 키링 조합이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2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하울은 좀 진지해 보이지 않았나요? 여름의 끝이 보이고 본격적인 독서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좀 날카롭고 저의 생각들을 도끼로 부술 수 있는 책들을 주로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군산 북페어 덕분에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책에 대해 대화하고 실물을 보며 고를 수 있는 그런 책 쇼핑의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보려 합니다. 그만큼 군산 북페어 진짜 좋았다. 군산 북페어에서 사온 책들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빠이 여러분!